전면도파 거침없이 가 우리 보여줘 파워 전면도파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해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정면돌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죠. 대통령의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 배우자지 뭐 영부인이라는 법적인 지위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공직자고 배우자는 뭐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백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디올백을 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 준 사람, 최재형 이 사람이죠. 최재형이란 이 받은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이 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온갖 그 대한민국에서 법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서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법적인 논의를 하면 좋은데 법으로는 사실 결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법을 만들 때 이 취지가 있었겠지만 이 법을 자세히 보면은 그 결론이 나름대로 수긍이 갑니다. 법에 따른 거죠. 뭐 법을 넘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을 넘어서 처벌하는 게 인민재판이라고. 예. 자꾸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야 정의가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의라는 게 고무줄로 변하면 아무나 그 고무줄에 후드려 맞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당시에 결론을 냈었는데 이제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뭐 당초의 그 취지는 검찰이 기소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하도 장난질을 한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이거를 딱 그냥 공정하게 봐서 그 의견을 내겠다. 그러면은 검찰이 사실 공수처 만드는데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검찰 견제 장치를 완화하고 그것을 취지를 대신하자라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권고하는 의견을 잘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은 이랬죠. 검찰 수사팀의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불기소, 죄가 안 된다. 최재형, 이 디오백을 준 사람, 백을 준 사람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소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의 권력이라는 건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기소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소를 안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권력을 갖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봐주는 데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가 적절하냐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을 했죠. 판단을 한 결론은 뭐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뭐냐?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을 준 사람은 기소다. 그러면 이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진짜 검찰보다도 더 권력에 영합하는 결론을 냈구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탁금지법, 이른바 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사실 옳은 법적 용어죠. 이 청탁금지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를 보면은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뭘 받거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뭐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5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5항은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든 없든 누구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제공을 하거나 뭐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법을 해석하면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주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법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법대로. 즉,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왜? 직무와 관련성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청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문재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모든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받은 금품이 없습니까?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숙 옷값 대납 스타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법대로만 보자는 거예요. 또 본질을 흐린다 어쩐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김건희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 없이 아무튼 금품을 받았다, 내 배우자가. 그러면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에게. 공직자는 누구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알아야 신고를 하지 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뭐 알았냐 몰랐냐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하다못해 윤석열 공직자 본인을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백을 준 최재형 씨는 어때요? 최재형 씨는 8조 5항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제공하면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든 아니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어기면 22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뇌물죄하고는 다릅니다. 뇌물죄하고는. 뇌물은 뭐예요? 대가를 약속하고 대가를 제공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는 거죠. 직무와 관련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뇌물죄는 그래서 준 사람이 처벌되면 반드시 받은 사람도 처벌되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재밌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불기소, 최재형 기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김건희 불기소, 최재형 기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일단 첫 번째는 아마도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 최재형을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김건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계속 증인 신청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명예가 떨어지지? 그냥 받은 걸 누가 몰라요.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받은 건 받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진술하든 뭐라든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검찰은 둘 다 기소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는데 검찰이 누구를 막 처벌하고 이러고 막 칼질하고 막 이게 권력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권력은 칼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최재형도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판단을 잘 내렸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 아니, 백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왜냐하면 주는 거는 뭐 주고 돌려줬다, 나는 안 받으려고 했다, 이거는 사실관계의 문제고, 준 건 사실이고 준 거는 약속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하려고 한 거에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다는 건 최재형 씨 봐주는 겁니다. 왜 봐줘요, 검찰이? 두 번째가 이거죠.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죄를 처벌하는 거랑 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혼동하죠. 아니,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놈을 처벌하라는 게 어딨냐, 세상에.
이런 여론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처벌 안 하겠다. 이게 법치입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게 법치가 아니라고. 그냥 막 아무나 잡아 쳐넣는 게 법치다? 그것도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처벌돼야 되는 사람 반드시 처벌하는 게 법치고, 처벌 안 되는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되는 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에이씨 부담되니까 저거 하겠다. 둘 다 불기소하겠다. 아무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과연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부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 무서워요? 아니면은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자기의 직속상관이나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게 더 부담스럽겠어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검찰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늘 욕을 먹어왔고, 검찰의 권위라는 게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 땅에 떨어진 권위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둘 다 불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맞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 처벌하세요. 처벌. 만약에 이 과정에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게 있다? 처벌하면 됩니다.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아주 약하게 나올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하면서 뭘 하느냐. 김정수, 문재인의 배우자 옷값 대납받고, 이거 건드리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거 건드리라고. 그게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공직자로서 받았던 그 수많은 금전들 전부 다 낱낱이 파헤치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우면 됩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뭐야? 정면 돌파야, 정면 돌파.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 왜 정면 돌파를 안 합니까? 우회적으로 봐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걸어야지만 정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지만 그게 정치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문재인의 그 모든 비리,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방조를 하고, 그리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살인을 시키고, 이 문재인의 모든 폐악질은 반드시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벌 안 하고 넘어간다. 기소도 안 하고 넘어간다. 이원석이가 떠벌렸던 것처럼 혐의가 없다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처벌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 그게 법치입니다. 무슨 여론에 따라서 또 기소를 한 해 만에 둘 다 처벌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자. 그거 법치 아니죠. 이런 일이 한둘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강덕구 같은 사람이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면 돌파의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쳐